건강한 치아가 행복한 인생을 만든다. 치아 건강 굿라이프.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손다은입니다. 네, 치아 건강 굿라이프는 여러분들이 알지 못했던 치과 치료의 진실을 파헤쳐보는 시간인데요. 오늘 함께 하실 분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돈을 담는 의사가 아니라 마음을 담는 의사, 이상민 원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치과대학 의료교수 이상민 병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원장님, 평소에 원장님의 성격과 관련해서 네. 좀 급하다는 이야기를 들으시나요? 아니면 좀 느긋하다라는 이야기를 들으시나요? 진료를 하는 치과 의사로서 특히 저는 좀 느긋한 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한국인이라고 생각하면 정말 차분하고 느긋하다라고 볼 수 있죠. 의사 선생님 입장에서 좀 꼼꼼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그렇죠. 같습니다. 저는 진짜 많이 급하고 전형적인 한국인이나 다름이 없는데요. 치과에 오시는 환자분들도 이렇게 좀 빨리빨리 급하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맞습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치과에 오시면 진료를 시작하기 전부터 진료가 언제 끝나는지를 궁금해하시고 물어보는 경우가 참 많고요. 네. 이제 진료를 막 시작했고 6개월 뒤에 끝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당장 끝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사실 정말 많습니다. 네. 사실 좀 찔립니다. 저도 항상 그랬거든요. 아, 왜 이렇게 병원 가는 날은 빨리 돌아오고 귀찮은 건지 모르겠어요. 맞습니다. 빨리 끝나면 사실 환자분들도 좋을 거고 또 저희도 좋죠. 하지만 진료는 요리랑 비슷해서 빨리 끝나면 완성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 결국은 건강을 잃게 되거나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바른 길 그리고 정해져 있는 속도가 있는 게 진료라고 생각을 해야겠습니다. 그런데 광고를 보다 보면은 교정치료 단기 완성 이런 문구가 있어요. 마치 무슨 영어 단기 완성 같은 학원에서나 볼 수 있을 법한 그 대목을 치과 진료에서도 좀 볼 수 있단 말이죠. 그렇죠. 믿으면 안 되는 건가요? 혹시 다음 씨는 영어 공부해 본 적 있나요? 아이고, 항상 하루 지금 하고 있는데요. 영어를 빨리 배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죠. 없어요. 네. 네, 꾸준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한 거죠. 마찬가지로 교정 진료도 필요한 속도와 기간이 있는 거죠. 절대 빠르다는 말에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제가 교정 진료에 있어서 치료 기간, 그리고 치료 방법, 그리고 장치들에 대해서 이야기들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아이고, 아무래도 교정하면은 좀 비용적인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런 우리 의료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진짜일까? 이 가격이 합리적일까? 아, 왜 이렇게 치료가 길까?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셨을 텐데 그 의구심을 저희가 풀어드릴 테니까요. 채널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치아 교정 기간의 진실. 원장님, 교정도 마찬가지로 좀 더 좋아 보이고 싶어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네. 기능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치료 중에 하나잖아요. 꼭 필요한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참 교정 생각하면은 여러 가지 이유가 좀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생각할 때는 교정이 단순히 심리적인 치료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기능적인 부분들도 굉장히 고려를 많이 해야 하는 치료입니다. 예를 들어서 성장기의 아이들, 청소년기의 아이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앞니가 돌출되어 있거나 삐뚤삐뚤한 경우에 친구들이랑 다투거나 아니면 넘어졌을 때 앞니가 부러지거나 빠질 수 있죠. 그런 돌출되어 있는 치아들을 미리 안쪽으로 옮겨준다면, 가지런히 배열해준다면 치아를 잃게 되는 일을 막을 수도 있겠죠. 또한 아이들이 부정교합을 갖고 있을 때 위턱 혹은 아래턱의 성장들이 변형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오른쪽에 위의 치아와 아래 치아가 반대로 몰려 있으면 오른쪽과 왼쪽의 뼈의 성장이 달라지게 됩니다. 어렸을 때는 티가 안 나더라도 성장이 된다면 오른쪽과 왼쪽이 비대칭이 될 수도 있죠. 네. 또 교합이 안 맞는 경우에 턱관절에서 소리가 나거나 통증들이 생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청소년기의 아이들은 외모나 주변 눈에 굉장히 민감한데요. 비대칭이 있거나 치아가 삐뚤삐뚤하거나 아니면 턱이 안 좋아서 소리가 나거나 하는 경우들이 성격까지 소극적이고 대인관계를 기피하게 되는 일까지 벌어질 수도 있죠. 그러면 이 부정교합이 또 그 충치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맞습니다. 우리가 양치질을 하잖아요. 근데 양치질은 사실 가지런하게 배열되어 있는 치아를 양치질을 하는 거로 가정하고 개발된 방법이에요. 치열들이 삐뚤삐뚤하면 그만큼 양치가 안 되는 공간들이 사각지대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어서 충치라든지
잇몸 질환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훨씬 높고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좀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부정교합이라고 하면 좀 제가 알고 있는 게 맞나 싶은 게 위아래가 잘 맞지 않는 경우를 말하는 거잖아요. 맞죠? 맞습니다. 부정교합이라는 단어는 쉽게 생각하면 교합이 아니다, 정교합이 아니다라는 뜻이고, 정교합, 교합이라는 뜻은 위턱에 있는 치아와 아래턱에 있는 치아가 맞물리는 관계를 교합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부정교합은 쉽게 생각하면 위턱에 있는 치아와 아래턱에 있는 치아가 잘 맞물려서 심미적으로도 또 기능적으로도 이뻐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둘 중에 하나 혹은 둘 다를 잃어버린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부정교합의 원인으로는 아까 얘기 드렸던 성장기에 치아들이 삐뚤삐뚤하거나 상대편 위턱 혹은 아래턱의 치아들을 막아서 오른쪽과 왼쪽의 뼈의 성장들을 방해하거나 아니면 유전적인 원인이 있거나 아니면 환경적인 요인들이 있는 등 굉장히 다양한 이유와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럼 궁금한 게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나도 부정교합인가? 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잖아요. 네. 이런 분들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되게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어떤 게 정교합인지는 사실 저희가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정상이라는 기준이 사실 없는 거죠. 네. 우리가 눈이 두 개인 게 정상인 이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눈이 두 개이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저희가 어떤 모양이 정교합이고 여기가 아니기 때문에 모든 게 다 부정교합이다라고 보기보다는 치아들의 하나하나의 역할들이 있고 그 역할들을 충실히 할 수 있다면 좋은 교합이고 그 역할들을 할 수 없는 상태라면 부정교합이라고 보는 게 조금 더 맞고요. 그런 기준으로 환자분들이 스스로가 교정이 필요한 부정교합인지 아닌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치아를 놓고 봤을 때 앞니가 있고 송곳니와 작은 어금니 그리고 큰 어금니가 있는데요. 앞니는 음식들을 자르는 역할을 합니다. 송곳니와 작은 어금니는 적당히 자르고 적당히 빻아주면서 아래턱이 옆으로 움직이지 못하게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요. 어금니는 큰 힘으로 음식물들을 분쇄하고 위아래가 씹히는 역할을 하죠. 따라서 어금니와 앞니 그리고 그 가운데에 있는 아이들이 자기의 기능들을 제대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앞니의 경우는 자르는 역할을 할 뿐더러 치아의 축이 약간 바깥쪽으로 있기 때문에 큰 힘을 받으면 사실 밖으로 부러질 수 있어요. 어금니 같은 경우는 큰 힘을 받아도 아무런 문제 없이 구정되어 있고요. 각각의 위치에 따라서 작용해야 하는 힘과 역할들이 다르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부정교합인 경우에는 꼭 교정을 해야 되나요? 방금 같은 경우는 정말 꼭 교정을 해야 되고요. 네. 또 반대의 경우, 예를 들어서 앞니로 라면을 못 끊어 먹는다든지 네. 냉면을 끊어 먹고 싶은데 못 끊어 먹어서 어금니로 끊어 먹는다든지 네. 하는 것도 앞니가 자기의 역할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 부정교합도 교정 치료가 꼭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치과 의사들이 바라보는 부정교합은 크게 3단계로 구분이 됩니다. 1급 부정교합, 2급 부정교합, 그리고 3급 부정교합 이렇게 부르는데요. 1급 부정교합은 어금니와 앞니의 관계가 굉장히 양호한 상태에서 앞니들 치아만 약간 삐뚤삐뚤한 정도의 부정교합을 의미합니다. 사실 심미적인 이유가 아니라면 기능적으로는 교정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이기도 합니다. 반면에 2급과 3급은 뼈에 대한 문제, 골격에 대한 문제들로 넘어가는데요. 2급 부정교합의 경우는 위턱이 아래턱보다 앞으로 나와 있거나 위턱의 돌출 혹은 아래턱이 뒤쪽으로 들어가 있는 경우 무턱증 같은 환자들을 이야기할 때 저희가 2급 부정교합이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2급 부정교합은 어찌됐든 위의 치아가 아래 치아보다 앞에 있는 거라서 깊게 물리기도 하고 버려져서 물리기도 하고 그다음에 위턱이 앞으로 나와 있다 보니까 심미적으로도 굉장히 안 좋고 앞니로 국수나 라면들을 끊어 먹기도 어렵기도 하고요. 또 아래턱이 뒤로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잘 때 막 코를 곤다거나 저처럼 뚱뚱한 사람이 아니라 다함씨처럼 마른 사람들도 무턱인 경우에는 기도가 막혀서 코를 골게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 수면무호흡증이나 기타 여러 가지 안 좋은 수면 장애로도 나타날 수 있고요. 2급 부정교합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성장을 위한 성장 치료를 동반한 교정 진료가 필요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반면에 상급 부정교합의 경우는 위턱보다 아래턱의 치아가 앞으로 나와 있는 경우예요.
우리가 소위 주걱턱이라고 부르는 부종교합이 3급 부종교합으로 분류됩니다. 저는 3급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래서 진짜 저도 어린 나이 초등학교 때부터 교정을 시작했는데 그랬군요. 문제는 교정을 시작하면 한 달에 한 번씩 꼭 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성격이 급하다 보니까 2주에 한 번씩 병원을 방문해서 검사를 받고 빨리빨리 후딱후딱 끝내고 싶거든요. 네. 그럼 안 되는 거예요? 네, 한 달에 한 번씩 와야 되는 이유가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것도 인체 신비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인체 신비 이렇게 좀 거하게 이야기를 해주실 정도인 건가요? 무슨 비밀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치아를 잡고 있는 뼈가 있어요. 네. 뼈 안에 있는 거죠. 우리가 치아를 이동하려면 뼈와 함께 이동이 되어야 해요.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 좋으냐면 내가 한 걸음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간다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네. 앞으로 갈 곳을 잘 준비해 놓고 흙을 판 다음에 내 발자국이 갈 거고 다시 뒤에 발자국을 흙으로 덮고 한 발짝 앞으로 간다고 생각을 해봐요. 치아 이동도 이거랑 똑같아요. 치아를 움직이기 위해서 움직여야 되는 뼈 쪽의 뼈가 녹아야 하고 네. 이동하고 나서 뒤쪽의 뼈는 만들어져야 돼요. 그리고서 단단하게 고정되고 한 걸음 한 걸음씩 가야 치아 교정이 안전하면서도 제대로 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이런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과정들을 생략하거나 다른 방법들을 택한다면 안 좋은 일들도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사이클이 내 몸은 한 달이에요. 2주 만에 2번을 오나 4주에 한 번을 오나 치아가 움직이는 양은 똑같다. 아, 그러니까 이게 한 달에 한 번 혹은 6주에 한 번 방문하는 그 이유가 인체에 숨어 있었네요. 지금 이렇게 여러분은 치아 교정과 관련해서 진실, 그 이면에 뭐가 있는지 함께 살펴보고 계십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총 치료 기간을 잡는다면 저도 어릴 때 한 2년 정도 걸렸었던 것 같거든요. 네. 2년 정도로 잡으면은 치아 교정이 끝나는 건가요? 대개의 경우에는 2년에서 3년 정도 안에 네. 대부분의 교정이 끝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결국은 한 걸음 한 걸음씩 치아를 이동하는 속도는 네. 어떻게 보면 정해져 있는 거고 치아를 이동해야 되는 거리가 어느 정도냐에 대한 문제로 갈 텐데요. 결국은 치아를 발치하고 교정을 한다면 2년에서 2년 반 정도의 시간이 있어야 건강한 속도로 치아들이 이동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치아에 과도한 힘을 주어서 치아를 움직이게 되면 치아의 뿌리가 녹을 수도 있고 또 뒤쪽의 뼈가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치아가 움직이게 되면 뒤쪽의 뼈가 녹은 상태로 더 이상 회복되지 않은 상태가 되어서 잇몸이 많이 안 좋아질 수도 있죠. 그래서 3개월 완성, 6개월 완성, 11개월 안에 치아 교정이 끝납니다 라는 말들은 사실 대부분 거짓된 경우들이 많고 그렇게 교정이 끝난다라고 하면 치아가 기울어져 있거나 아니면 치아 뿌리가 녹아 있거나 아니면 잇몸이 굉장히 많이 망가지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 사례를 또 우리가 보면 아 진짜 교정은 천천히 해야 되는 거구나라는 걸 좀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제가 한 환자분의 엑스레이를 준비했는데요. 이 엑스레이를 잠깐 봐주시겠어요?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앞니가 굉장히 짧아요. 옆에 송곳니나 작은 어금니들의 뿌리를 비교했을 때 앞니, 특히 앞에 2개의 앞니의 뿌리는 머리보다도 굉장히 짧은 상태입니다. 이 환자분은 사실 11개월 정도도 안 되는 짧은 기간 동안에 급속 교정이라는 단어에 현혹돼서 큰 힘으로 치아를 미는 치아 교정을 받고 결국은 치아 뿌리가 녹아서 더 이상 치아를 움직일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치아를 깎고 짧아진 상태에서 신경치료를 해서 보철로 급속 교정을 마무리한 경우입니다. 치아 교정을 빨리 끝내려다가 과도한 힘을 줘서 뿌리가 녹고 건강을 굉장히 해친 경우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저희가 평균적으로 좀 전체 총 교정 기간이 2년 정도 잡으면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이보다 더 걸리는 경우도 있나요? 네. 일반적인 경우에 있어서 2년에서 3년 정도 걸린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건데 네. 치아의 이동과 뼈에 대한 이야기였잖아요. 그럼 뼈가 만들어지고 녹고 하는 과정이 반드시 치아 교정에는 필요하기 때문에 환자분들 중에서 예를 들어 뼈의 대사가 늦어져 있거나 아니면 뼈에 작용하는 약물들
대표적인 약물들이 진통소염제나 아니면 골다공증 약들에 있어서 뼈의 대사들이 늦어져 있는 경우에는 치아 이동이 더 늦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치아 교정의 기간이 더 길어지겠죠. 또 신경치료가 되어 있는 치아들이 많을수록 치아 이동이 더 늦어진다라고 보기도 하고요. 치아가 가끔 가다가 뼈랑 바로 붙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유착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경우들이 생겨도 굉장히 치아 교정 시간이 늦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교정 치료는 어쨌든 좀 인내심이 필요한 치료인 것 같아요. 모든 치과 치료가 그렇지만 특히 치아 교정 치료에 있어서는 환자분의 협조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특히 어린 나이에 교정을 하거나 성인에 있어서도 뺐다 꼈다 하는 장치로 교정을 시작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게 아니라 붙이는 브라켓 장치를 하더라도 고무줄이라든지 기타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교정을 하기 때문에 환자의 협조가 꼭 필요합니다. 환자분들이 4주에서 6주, 4주에 한 번씩 오고 그동안 우리가 고무줄을 이렇게 걸어주세요, 아니면 이 장치를 이렇게 껴주세요 라는 말을 잘 따라주시면 정상적으로 치아의 이동 속도에 맞춰서 교정 치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네. 내가 어릴 때 말 잘 들었으면 더 빨리 끝났을 텐데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교정 치료하다가 충치 때문에도 치료 기간이 좀 늘어지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교정을 하기 전부터 사실은 치열들이 삐뚤삐뚤하고 부정교합이니까 충치가 잘 생긴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런 치아 상태에 바깥쪽에 장치를 붙이고 철사까지 연결한 거니까 사실 구강 관리가 더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더 충치들이 더 잘 생기게 되고, 충치들이 생기면 또 뿌리 쪽이나 아니면 치아 안쪽 깊이 충치가 생기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치료를 동반하면서 교정을 해야 되고, 또 가끔 가다가는 치료를 한 달 혹은 2달 정도를 쉬고 신경치료나 다른 치료를 해야 하는 경우들도 존재합니다. 정기적으로 치과에 오면서 환자의 구강관리와 병원에서의 구강관리가 둘 다 필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저도 초등학교 때 일찍 교정을 시작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평균적으로 2년을 잡으면 된다고 했지만 저는 초등학교 때 시작해서 고등학교 때 교정이 끝났거든요. 그럼 분명히 2년 이상 굉장히 최장기간에 가까웠던 네. 것 같은데 어떤 경우에 이렇게 좀 길게 교정 진료를 받게 되나요? 다음 씨가 아까 3급 부종교합인 것 같아요 네. 라고 이야기했던 거 기억하세요? 네네. 3급 부종교합에 있어서는 아래턱이 앞으로 나아가는 부종교합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초등학교 때 시작을 했다라고 하면 아래턱의 성장을 최대한 안쪽으로 억제해주는 성장 치료를 함께 하면서 치아 배열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성장이 어떻게 되는지를 체크해 가면서 교정을 하니까 성장이 더 늦게까지 있으면 교정을 마무리할 수가 없는 거죠. 교정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중간에 가끔 계획이 변경되는 일들도 발생을 합니다. 네. 환자들의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치과의 상황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대표적인 경우로는 치아를 발치하지 않고 교정을 하려고 하다가 환자가 발치 교정을 선택을 한다든지, 네. 아니면 양악 수술을 하기 위한 교정 치료를 하다가 양악 수술을 안 하게 됐으니 다시 양악 수술을 안 하는 교정을 하겠다라든지 치료 계획을 바꾸게 되는 경우들도 있죠. 그러면 어떠한 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가 치료 계획을 수정해야 하니까 그거 이상의 기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쭉 들어보니까 치아 교정을 단기간에 끝낸다라는 말은 새빨간 거짓말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급속 교정이라는 말 자체는 사실 정말 거짓말에 가깝습니다. 물론 3개월에서 6개월 안에 치아 교정이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주 가끔. 네. 아까 1급, 2급, 3급 부종교합 이야기했던 거 기억하죠? 네. 1급 부종교합, 거기서도 굉장히 작은 부종교합의 경우는 3개월에서 6개월 안에도 끝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치아 교정이 필요한 분들이 2급 혹은 3급 부종교합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빠른 시간 안에 교정이 끝나는 건 실제로 불가능한 거죠. 결국은 치아를 배열해야 되는 거리, 치아는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치아들이 삐뚤고 움직여야 되는 양이 많을수록 천천히 안전하게 가는 치아 교정이 필요합니다. 1급 부종교합에 있어서 앞니가 살짝 틀어져 있거나 약간만 포개져 있는 경우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안에 치아 교정이 끝나는 경우를 한번 보여드릴까 합니다.
이 환자분 한번 좀 봐주세요. 이 환자분이 40대 여자분이었는데 네. 지금 웃고 있는 모습 중에 왼쪽 모습이 보시면 치아 사이에 약간씩 틈들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치아 바깥쪽에 작은 튜브로 되어 있는 장치로 6개월 정도 만에 앞니들을 자연스럽게 모아주고 치아 교정이 마무리가 됐죠. 또 다른 환자분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 환자분은 20대 여자분이셨는데요. 위의 앞니를 봤을 때 치알들이 약간 삐뚤게 가지런하게 배열된 게 아니라 조금 삐뚤게 반대로 되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을 사실 이제 뭐 토끼 이빨 이런 표현들도 쓰는데 이런 환자분과 같은 경우도 6개월 정도 안에 바깥쪽에서 가벼운 교정 치료로 치아 교정이 마무리됩니다. 이 두 환자에서 사실은 중요한 건 어금니 관계는 바꾸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금니의 관계는 부정교합이 아니라 정교합에 가깝고 그래서 1급 부정교합인 거고 앞니만 삐뚤삐뚤한 상황이라 3개월에서 6개월 안에 마무리가 될 수 있는 거죠. 치아 이동이 좀 자유로운 경우라든지 혹은 뭐 앞니에 한해서는 짧게는 뭐 6개월, 1년 안에도 이렇게 좀 치과 진료, 교정 진료가 마무리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앞니 교정에서도 사실 조금 환자분들이 알아줬으면 하는 게 결국은 앞니를 배열하는 건 어금니는 건들지 않아서 네. 약간 앞으로 튀어나오게 돼요. 아, 그러면 입술이 조금 더 튀어나와 보일 수 있고 네. 또 미세한 치아의 이동은 오히려 나중에 다시 벌어지거나 치아가 돌아가게 되는 일들이 더 크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더 유지 관리라든지 정기 검진을 잘 방문해 주셔야 됩니다. 기간만 생각을 했다가는 짧은 기간에 현혹되다가는 큰 낭패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더 짧아지면 좋겠지만 아직까지는 인간이라면 네. 2년에서 3년 정도 걸린다라고 생각하고 꼼꼼하게 구강 관리를 해주는 것이 오히려 더 환자 건강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교정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전반적으로 나눠봤는데요. 모든 치료법에는 부작용이 따를 수 있고 개인마다 치료 효과가 다르다는 점,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 말씀드릴게요. 건강한 치아가 행복한 인생을 만든다. 치아 건강 굿라이프.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수는 여기까지고요. 교정에 대한 비밀을 파헤쳐 봤습니다. 아, 원장님, 벌써 끝날 시간이 됐어요. 벌써요? 네, 되게 시간이 빨리 지나가네요. 맞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어떤 이야기를 좀 들려주실까요? 오늘은 이제 치아의 이동하는 속도와 기간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니까 가장 쉬운 이야기였거든요. 다음에는 밖에다가 실제로 붙이는 교정 장치와 교정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교정 장치에 숨어있는 비밀이 무엇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다음 이 시간에 또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굿닥터 이성민 원장과 굿MC 저 송다음은 다음 이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